하드 세바바. 제가 티몬과 푼바라고 항상 그러는데 이게 신동이랑 은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애성입니다. 와, 진짜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저희 슈퍼주니어 11집 볼륨 2 셀러브레이트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노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 근사한 겨울날에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와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늘 제가 볼 전시가 이렇게 다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디즈니 미키마우스의 역사와 그리고 알버트 왓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면 아, 이 사진이 이분이 찍은 거야?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전 맞습니다. 예술의 전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러볼 전시는 한가라 미술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미키마우스 나우 앤 퓨처입니다. 미키마우스 다들 좋아들 하시죠? 디즈니 픽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키마우스를 또 유독 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가 또 쥐띠고 그리고 또 디즈니를 가장 대표하는 캐릭터다 보니 애정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이 굿즈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굿즈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 못 참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굿즈들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달라고 엄마 아빠를 엄청 졸랐거나 그래서 저처럼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요. 정신 못 차린다고. 아무튼 푸다. 푸가 이렇게 많아. 졸기. 머메이드, 이번 제 앨범에 머메이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이번에 또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인어공주가. 토이스토리가 역대 가장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주먹왕 랄프라는 2까지 나왔어요. 잔지식이 많죠. 겨울왕국 아시죠? 겨울왕국도 2까지 나왔고, 그리고 외전, 여기서 나오는 그 은사랑 올라프 버전 따로 나왔고요. 큰일 났다. 돈 아껴야 되는데 다 사고 싶네. 대박. 야, 진짜 인기 많은 라이언킹. 하쿠나 마타타. 하지겠냐 하드 세바바. 신동이랑 은혁이 여기 있네. 제가 티몬과 푼바라고 항상 그러는데 이게 신동이랑 은혁이. 근데 여기 은혁이가 또 있네? 야, 은혁이 여기 또 있어. 보석몽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저 이 캐릭터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토피아 맞죠? 야,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 있었네요. 전시 빨리 보러 갈까요? 야, 디즈니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오래됐어요. 역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아기자기하죠? 와,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이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미키마우스는 흑백 화면 속 모습입니다. 1928년에 제작된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미키마우스를 스타로 만들어준 히트작이죠. 증기선 윌리가 최초로 사람 목소리를 더빙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미키마우스 목소리를 연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디즈니라는 이름이 그냥 브랜드인 줄 아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바로 이 디즈니를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뭔가 그림체가 좀 달라져, 그렇죠? 28년에 태어났대요. 갓 데뷔한 당시에도 이런 앙증맞은 외모는 여전합니다. 양쪽 머리에 그 달린 동그란 귀, 그리고 우뚝 솟은 이 동그란 코. 그런데 뭔가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그 입 모양이랑 그 이 맵시, 그 몸매가 약간 더 홀쭉한 것 같기도 하고. 장갑을 안 꼈네. 검은색 그냥 맨손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좀 약간 천방지축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휘파람을 불거나 약간 좀 까부는 것 같은 몸짓. 약간 좀 자꾸 누가 생각이 나는데 원숭이 닮은 우리 누구지? 자꾸 원숭이가 생각나지. 은혁이. 그러네, 은혁이가 약간 보이네요. 야, 오늘 뭐 많이 특별 출연하네요. 와, 진짜 옛날 거 이런 거 포스터 정말 갖고 싶어요. 야, 씨, 구할 수 있나?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제가 싼 값으로 응해드릴 테니까. 와, 근데 이게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강아지도 있어. 미키마우스 만만치 않게 인기 많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도널드 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미키마우스가 찰리 채플린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다들 아시죠? 지금은 미키마우스가 영국의 신사처럼 모범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데뷔 당시에는 꽤나 약간 몸개그를 사랑하는, 아무튼 좀 약간 말썽꾼 같은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 저희 슈퍼주니어도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데뷔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게 12월인데 내년 1월 그것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슈퍼주니어 다큐가 나오거든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어쨌든 약간 말썽꾼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으면서 약간 좀 성숙되어 가는 그런 유순한 이미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마법사 미키마우스 여러분도 아시죠? 판타지아라고 하죠. 또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작품들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정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더 빠지게 만들어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판타지아에서는 15분간 중간 휴식 후에 그 사운드 트랙을 만나다라는 아예 시퀀스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어지는 공간은 미키마우스 나우 앤 퓨처, 미키마우스를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팬을 자처하는 해외 아티스트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대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계시네요. 아는 작가 형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 여기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와.
뭔가 이 안에 조명이 비춘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나온 게 너무 예쁘네요. 와, 이거 진짜 귀엽다.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미키마우스인데 너무 귀엽다. 이거 인도네시아 분이래요. 되게 어리시네요. 근데 느낌이 너무 특이하다. 우국원, 김선우 같이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팬시한 작품들 수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공간을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아티스트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 와, 미키마우스를 미래의 형태로 형상화한 로봇으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철로. 멋있다. 오, 이거 봤을 때는 일본 애니 아키라라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좀 났어요. 오토바이 때문에 그런가. 저기 그 윤엽 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정말 그런 궁금증이 들죠? 이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고 말이죠. 알고 보니 원래 미키마우스는 쥐가 아니라 토끼였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토끼 오스월드라고 하는 나름 그 히트친 캐릭터를 만들어냈었대요. 근데 배급업자한테 판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만든 캐릭터인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때 문득 예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생쥐가 떠올랐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조그만 생쥐가 꼭 지금 자기 모습 같은데, 생쥐를 데리고 캐릭터를 만들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끼 오스월드의 모습을 조금 변형시켜 보았고 그렇게 미키마우스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디즈니한테 영감을 준 생쥐 한 마리처럼 우리 모두에게 미키마우스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를 처음 만났던 그 어린 시절이 뭔가 좋으면 좋다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그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었던 시절이랄까요? 지금은 행복해 하다가도 이 행복이 과연 오래 갈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닐까? 어쩌다 이런 어른이 되어버렸을까요?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와도 진짜 저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신났어요. 미키마우스를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어른임을 잠시 잊고 어린 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더라? 나는 언제 즐거움을 느끼지? 잊고 지냈던 정답들을 이렇게 새겨보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기도 하고, 아니 굳이 그렇게 말이 길어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니까 행복한 대로 그 감정에 마냥 젖어보는 거죠. 어떻게 찍는 거지? 이렇게 찍히는 거야? 앉으면? 대박! 미키마우스를 형상할 수 있는 게 뭐였지? 됐다! 땡큐! 푹 쉬고 있으라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못 없애? 손 잘렸다. 미키마우스처럼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미키마우스 또 디즈니를 상징하는 이런 작품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관람을 하다 보니 절에서 나에게 뭔가 항상 그런 환상과 꿈을 안겨다 준 작품이지 않을까. 전 지금까지도 디즈니 작품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 따뜻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연령 불문하고 미키마우스 전시 여러분들 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 전시를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 또 만나요.